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탑라인 상변 선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에 그 공부했던 앞에 그 멘트 공부했던 부분을 아직 심사를 못했어요. 그 심사해가지고 빨리 1위 입상한 분한테 선물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맨날 멘트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해야죠. 봅시다. 절대공식 넘버 1 오늘 두 번째 강의고요. 명사고 절대공식 두 번째를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간략히 정리합시다. 명사의 첫 번째 역할 뭐라고 했습니까? 명사의 첫 번째 역할은 명사를 다른 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다. 이때는 항상 단수형 쓴다는 거 배우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구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명사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쓰일 때 보통 주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의 뒤나 전치사 뒤에서 목적어로 쓰이고요. 비동사의 뒤나 목적어 뒤에서 보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끔 동격으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었죠.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동격 이것이 명사구의 모든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명사구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명사구의 구조 간략히 설명 어떻게 됩니까?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이었죠.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 그리고 이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에서 한꾸명꾸라고 그랬죠? 한꾸명꾸. 한꾸명꾸에서 이 한꾸명꾸로 이어진 명사구를 우리나라 말로다가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은 완전히 우리말로 해석해가지고 어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어디까지 해석하라고 했어요? 한꾸명까지 그냥 해석한다면서 끊으라고 그랬지. 그죠? 끊고 여기다 뭘 집어넣으라고 했습니까? 어떤 명사냐면 란 말을 요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고요. 이 어떤에 대한 답변이 뒤에서 꾸미는 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죠. 이게 명사구를 해석하는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명사구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 문제는 제일 흔한 것이 한정사 명사의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명사 핵심 명사가 되면서 이 핵심 명사를 갖고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수일치 문제. 오늘도 이거 배울 겁니다.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꾸미는 말 자리에 형용사하고 부사를 묻는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꾸미는 말 자리에 부사가 나왔다고 하면 이 부사는 형용사나 분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혼자서 부사 나올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뒤에 꾸미는 말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에는 형용사구, 그다음에 분사절, 투부정사절, 전치사구, 관계사절, 동격절이란 6가지 덩어리 구어절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됐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명사구는 명사구인데 우리가 배웠던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기본 구조, 그 기본 구조로 이해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기본 구조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 어색해서 해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배우는 것은 구조대로 해석되지 않는 명사구들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봅시다. 다음에 어가 한정사죠? 명사가 나오고 of 꼴이 나오면 원래는 이게 이런 거지. 이 of 이하가 전치사구 앞에 있는 명사 얘를 꾸며주는 이거예요. 이 구조가 영어에서 맞는 구조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구조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의 명사인데 어떤 명사냐면 이런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해집니다. 어색해져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 한정사부터 어부터 시작해서 이 어부까지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하나의 꾸미는 말처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에요. 예문 보겠습니다. A kind of. 원래는 of 이하가 앞에 있는 kind 꾸면서 뭐뭐의 종류, 뭐뭐의 종류, 뭐뭐의 컵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어에서 맞는 거야. 영어에서 맞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말 해석할 때는 한 종류의, 일종의, a kind of, a sort of 마찬가지죠. 일종의, a cup, 한 컵에, a glass of, 한 잔의, a sheet of, 한 장의, 한 장, 그 다음에 a piece of, 한 조각의,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이 뭐예요? 한 조각 케이크이죠? 그지? 한 조각 케이크. 케이크 한 조각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말로는. 한 조각 케이크라고 해석한다고. 피스 오브 케이크는 식은 죽 먹기랑 같은 말이야. 응? 영어에서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그 다음에 a pair of 한 벌에, 한 짝에. a group of 한 무리에. a bunch of 한 다발에. a bunch of bananas 이럴 때 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예문 보시면 A group of children were playing with a plastic ball. 한 무리의 아이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A group of 한 무리의 아이들이 were playing 놀고 있었다. 뭐 가지고 플라스틱 공 가지고. 근데 영어에서 핵심 명사 누구다? 그룹이라는 얘기 이렇게 꾸며서 그룹이 핵심 명사야. 선생님 그룹은 단수인데 왜 were 쓰였어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원래 명사구의 핵심 명사가 단수면 동사 단수해야 되고 얘가 핵심 명사 복수면 복수해야 되는데 그룹이란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단복수로 다 쓰이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family란 단어도 있잖아요. family도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복수로 쓰이기도 해. family 단수로 쓰일 때는 전체 한 덩어리를 보는 거고 family 복수로 쓸 때는 그 개별적 구성원들 다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돼서? 개별적 구성원들을 생각해서 family를 보면 복수로 쓴다고. 그것처럼 a group of children's 그룹을 아이들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보면 were 쓰는 것이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라고 해석하지만 핵심 명사는 그룹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플라스틱 공 가지고. 두 번째, there was a piece of chocolate cake. There was 있었다.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한 조각의 초콜릿 케이크. 그 선생님의 해석의 특징이 뭔지 알겠지? 우리 배운 대로야. 밀고 나가는 해석이지. 밀고 나가는 얘기예요. 한 조각의 초콜릿 케이크 있었다. 어디에?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그러면 there was는 무조건 있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야. there 다음에 비동사는 있다에서 나와. was니까 있었다야. there was 있었다. 한 조각의 초콜릿 케이크. 어디에? 냉장고 안에.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봐. There was 있었다. 한 조각의 초콜릿 케이크 냉장고 안에. 이거는 이제 분석하면 there를 우리나라에서 뭐 유도부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형식 주어로 보고요. was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a piece of cake이라는 초콜릿 케이크라는 것이 진짜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in the fridge라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예요. 이렇게 분석해야 돼. 있었다. 한 조각의 초콜릿 케이크 냉장고에.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도 어색하진 않네요. 그 다음에 check out. 명사 대신에 한정사나 수사가 쓰이고 복수명사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 many라는 한정사 뒤에는 kinds라는 복수가 쓰이죠. many kinds of.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뭐뭐의 많은 종류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많은 종류들의라고 해석하라고. two cups of. 뭐뭐의 두 컵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두 컵의라고 해석하라고. three sheets of. 세 장의. several pieces of. 몇 조각의. three pairs of. 세 벌의. 세 짝의. two groups of. 두 무리의.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요. She drank 2 cups of coffee. 그녀는 2 컵의 커피를 마셨다. 알겠어요? cups가 핵심 명사인 거야, 원래는. 그 다음에 12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안 하는 게 있어. 책이 없는 거 있어요. 여기서 책에 있는 거 요새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책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 남겨놓은 거야. 알겠어? 그 다 해야 실력이 올라. 아시겠죠? 다 해야지 돼. 선생님이 해준 것만 하면 안 돼요. 책에 있는 거 다 하셔야 돼. A full glass of juice. 그러면 완전히 한 가득 찬 주스, 한 잔 가득 찬 주스가 되는 거죠. 이 full이라는 형용사는 이 glass를 꾸미는 거, 이게 핵심 명사니까.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 구조죠, 원래. 하지만 해석할 때는 완전히 꽉 찬 한 잔의 주스,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요. 이해되셨죠? 체크아웃. A number of 하고 the number of의 차이. 원래는 이게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어야 돼요. A number of는 한정사기 때문에. A cup of 앞에서 배운 a pair of, a kind of 이런 애는 한정사가 아니지만 a number of는 한정사예요. 그래서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의 차이를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봅시다. number of라는 표현하고 the number of라는 표현을 한번 차이를 볼게요. number of 뒤에는 무슨 명사 쓰입니까? number of 뒤에는 복수 명사 쓰여요. 알겠어요? 이거는 number of라는 한정사가 원래 복수 명사랑 어울리는 애기 때문이에요. the number of 뒤에는 뭐가 쓰일까요? 단수 명사겠죠? 맞죠? 틀렸어요. 낚였습니다.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 쓰입니다. 둘 다 복수명사예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단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수 맞아요. 왜 복수명사 쓰는지 설명할게. number of가 이렇게 복수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한정사라고 그랬지? 이때의 뜻은 뭐예요? 여러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은이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정확한 해석은 여러예요. 선생님은 영영사전에 나온 뜻 그대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복수계라는 뜻이지 많다는 뜻이 아니야. 많을 때는 a large number of가 쓰이고 적을 때는 a small number of가 쓰이는 거야.
큰 수에 적은 수에. 알겠어요? 얘 자체는 많다 적다 의미가 없어. 그냥 여러라는 뜻이 가장 기본 의미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라는 뜻의 이걸 한정사라고 했죠. 얘는 한정사인데 두 번째에서는 얘만 한정사야. 얘만 한정사고 저기 있는 넘버리 복수명 핵심 명사예요. 핵심 명사. 그리고 of 복수명사는 꾸미는 말. 뒤에서 꾸미는 전치사구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러 뭐뭐가 되는 거지만 얘는 뭐뭐의 수가 되는 거야. 해석이 달라져요. 뭐뭐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뭐의 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으니까 뭐뭐의 수가 되잖아요. 이게 복수명사 나오는 겁니다. 얘네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주어로 쓰였을 때야. 이 부분이 주어로 쓰이면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달라진다고. 이 뒤에는 뭐가 쓰이냐면 복수동사가 쓰여야 돼. 왜? 핵심 명사가 누구예요? 핵심 명사가 얘기 때문이에요. 핵심 명사가 얘니까 동사가 쓰인다고요. 하지만 이 두 번째 거에서는 누가 핵심 명사예요? 넘버리란 이 단어가 핵심 명사지. 그죠? 핵심 명사 넘버리란 단수니까 단수 동사 쓰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야. 동사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 같으면 시험 문제를 뭘 내겠어? 위에 걸 내겠어요? 아래 걸 내겠어요? 아래 걸 내는 게 문제를 의미가 있어. 왜? 그럼 바로 앞에 복수 있으니까 복수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이래서 하지만 얘는 바로 앞에 복수가 있는데 단수 동사 쓰이니까 헷갈려하는 애들이 많겠지. 그래서 이게 함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문제라든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기를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수능에서는 오히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언넘버러브하고 더넘버러브의 구분 수능에서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되게 쉬운 거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위에 거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밑에 거의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무지 높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언넘버러브는 여러 뭐뭐예요. 더넘버러브는 뭐뭐의 숫자입니다. 이해됐어요? 숫자는 어떤 숫자야? 뭐뭐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한정사 명사 꾸미는 말로 돼 있다고. 됐지? 정리하세요. 지울게요. 정리했어요? 지웁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봐. 우리 예문이 있어서 예문 볼게요. 예문 보시면 첫 번째 The number of stars in our galaxy. The number of stars. 핵심 명사 누구예요? number이라고. 그 숫자야. 뭐의 숫자예요? Of stars in our galaxy. Of stars in our galaxy는 앞에 있는 number 보여줍니까? 수식해준다고요. 이렇게. 꿈입니다. 그럼 숫자인데 뭐의 숫자야? 별들의 숫자지. 어떤 별들이야? In our galaxy 앞에 있는 stars. 또 꾸며주네요. 그죠? In our galaxy 앞에 있는 stars 꾸며줘.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이에요.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의 숫자야. 그 숫자야 뭐의 숫자야? 별들의 숫자야. 어떤 별들이야?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의 숫자야. 숫자는 여기까지 주어라고. 이해됐어요? 핵심 명사가 넘버리잖아. 그럼 숫자가 단수니까 is가 나온다고. is around 대략 100 billion.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10억, 1000억이죠? 1000억 개이다 대략. 여러분 스토리라는 거는요. 지구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구 같은 애 포함하면 엄청나게 더 많아질 거야. 그래서 말하는 스타는 뭐야? 태양 같은 애들이야. 스타는 정의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애들이고요. 그 스타의 주변을 돌고 있는 애들을 플랜이라고 얘기하고요. 플래닛의 주변을 돌고 있는 애들을 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number of stars are clearly visible with the naked eye. A number of stars, 여러 별들이, 많은 별들이 아니라고 여러 별들이 분명히 눈에 보인다. visible, 눈에 보이는 반대말 뭐예요? invisible 있죠. 우리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손. 그 시장을 얘기할 때도 invisible이라는 말 씁니다. 이 단어도 알아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visible, 분명히 눈에 보인다. With the naked eye, 뭐 가지고? 맨눈 가지고. naked가 벗은이라는 뜻에서 여러분들, 눈이 어떻게 옷을 벗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맨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naked 아니면, 아이가 아니면 뭐가 돼서? 뭐 쌍안경이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뭐 특수안경, 고글 이런 걸 쓰지 않고서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응? 남학생들은, 서울 사는 남학생들도 하늘 바라보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확실한 건 남학생들은 대부분 별 많이 보게 될 거야. 알겠어?
한 20살 근처에. 알겠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갔다 오신 분들도 이해되죠?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즐기세요. 알겠어요? 아직 안 간 사람들이, 좀, 나중에 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천문학에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생길 거야. 이과생들은 지구학 정도 하고 가면은, 지구학에서 배웠던 거를 몸소,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눈으로 봐도 별이 많이 보여요. 맨눈으로 봐도. 근데 그 Night Vision Goggle이라는 게 있어요. Night Vision Goggle. NV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쓰면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 야간에. 야간 투사경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Night Vision Goggle이라는 걸 딱 쓰고 뭘 하냐면 이렇게 보초를 쓰는 거야. 로빙 가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데 없나를 이제 확인하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는 담배를 폈어요. 지금 안 피지만. 재밌는 건 나이비전 곡을 쓰고 나서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를 이렇게 빨아들이면 그때 담배불이 조금 빨개지잖아. 이 빨개지는 것 때문에 주변 100m, 막 200m까지 쫙 밝아져. 담배불 하나 때문에 쫙 밝아진다고. 와, 빛의 세계는 놀랍더라고. 그러니 이 담배불, 이 약한 불빛에도 그렇게 민감한 그 나이비전 고글이니까 이걸 쓰고 하늘을 보면 어떨 것 같아? 와, 이건 직접 보셔야 돼. 하늘 보잖아? 별이 쏟아집니다. 진짜 별이 쏟아져요. 스타워즈 영화 볼 때 그 별들 쏟아지는 거, 그걸 보이니까 내 눈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우리의 눈에 유성이 잘 안 보이잖아. 작은 유성들은 안 보인다고 눈에 잘. 금방 타서 없어질 테니까 그게 보여요. 소원 빌 수 있어. 그래서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 빌 수 있다고. 소원 볼 일 있으면 나이비전 곡을 하나 사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시겠죠? 서울에서는 안 될 겁니다. 서울은 광공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광공해 때문에 별빛을 보기 힘들 거야. 남학생들은 광공해 없는 곳에 가게 될 거예요. 봅시다. 그 다음에 독특한 구조의 명사구들 봅시다. 절대 공식합니다. all이나 both라는 단어는 특이하겠지. 한정사가 쓰이고 명사가 쓰여요. 특이하지 않나요? 잘 봐봐. 원래 명사고 시작하는 건 한정사로 시작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잖아요? 뭐 그 돈 그러면 더 머니 아니야. 더 머니. 그 돈이. 근데 all은 어디 가서 붙냐면 이 앞에 가서부터 all the money. 그 모든 돈. 선생님 명사고는 한정사로 시작한다면서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왜 더 앞에 all이 나왔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규칙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규칙이 안 맞으면 또 만들어내죠. 언어학자들은. 이 all을 지금 오늘 배우는 이 단어들 있잖아. all, both나 half나 such 이런 단어를 여기까지야. 얘까지예요. 얘까지를 부르는 이름이 사실 영어하긴 있어요. 한정사 앞에 쓰이는 한정사로 해서 전 한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하나만 설명할게. 이거 말고 all the other people, 그 다른 모든 사람들, 이런 all the other peopl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 the라는 이 단어를 영어학에서는 한정사 중에 가운데 쓰는 한정사로 해서 중한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other 같은 애를 가운데 한정사 뒤에 있어서 후 한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all을 전 한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왜 안 가르쳤느냐? 내가 얘기했잖아. 첫 시간부터. 선생님은 수능을 넘어가는 수준을 가르칠 생각 없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건 중한정사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앞뒤에 붙는 말들. 알겠어? 나머지는 앞뒤에 붙는 말들, 나머지 앞뒤에 붙었을 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걸 용어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안 했어. 하지만 중한정사는 알고 있어야 돼. 한정사, 그냥 한정사라고 하는 얘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all the other people 이런 거를 얘를 외우는 겁니다. 이 예시를 외워서 숙달되면 자연스러워 보여. all my money, 모든 나의 돈. 이런 식으로도. 이해됐어요? 이해될 날이 올 겁니다. 그냥 숙자라, 이거 몰라도 돼. 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공식 외우고 있지만 all both 한정사 땡땡땡 명사, all both 한정사 땡땡땡 명사 이거 외우고 있는 건 바보야. 이건 이런 구조로다가 나온다라는 걸 설명할 뿐이잖아. 그러면 이 구조가 들어있는 예시 있지. 이 구조가 들어있는 예시를 숙달함으로써 이 구조를
예시 속에서 익혀. 그것이 실력이 돼. 이거 백날 외워야 소용없다고. 이거 선생님도 안 외워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건 이해용이야, 이해용. 얘는 이해용이고 실제 공부할 때는 그 예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 선생님이 숙제를 그 수업 시간에 예시를 다 안 해주잖아. 책에 상당 부분을 안 해주고 넘어가잖아요. 그 예시 여러분 스스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엑기스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선생님이 준비를 시켜주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이 준비시켜준 걸 가지고서 예시를 이해하고 숙달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일어나요. 알았지? 절대 공식 외우지 말라고. 한 꾸, 몇 꾸 이 정도는 몰라도 이러지 말고 들어가 있는 예문들을 계속 반복해. 그 예시를 가지고 예문들을 이해해. 예시를 가지고 절대 공식을 가지고 예문들을 이해하세요. 예문 속에 절대 공식을 집어넣어봐. 그럼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절대 공식이 맞네. 절대 공식 맞네. 절대 공식 맞네. 절대 공식 맞다는 걸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라고. 그 확인의 과정이 반복되면 그게 여러분의 실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all, both 이런 단어 뒤에는 한정사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냥 이해만 하면 돼. both my parents 이게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내 양부모님들, 두 부모님들 둘 다 이런 얘기죠. 양부모님 그러면 이상하다.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럼 이거 have도 마찬가지야. have도 한정사 뒤에 명사 나와요. have an hour 30분 할 때 have an hour이라고 얘기하잖아. 써놔. 쓰고 싶으면 써놔. 어차피 뒤에 나오긴 하지만. 이해됐어요? 서치도 마찬가지야. 서치는 어가 반드시 나오지. 그지? 물론 복수 나올 때는 서치 어가 안 쓰이겠지만, 단수명사 나올 때, 셀 수 있는 명사 나올 때 서치, 서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서치, 이거 뒤에서 배운다. pretty girl. 이렇게 쓰인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 애들은 한정사 앞에 쓰이는 말들이야, 원래. all, both, have, such 이런 말들이. 이해됐나요? 이거 영영사전에서 보면 이 단어들 찾으면 한정사로 나와. 그러니까 한정사의 종류가 원래 세 종류가 존재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다고. 사전들 찾아봐. 한정사로 나와. 영영사전 또는 영영사전을 번역한 사전 찾아봐. 100% 한정사로 나와. 그 다음에 as, so, how, to 얘네들은 조심해야 돼. 뭐냐면 원래는 pretty girl. 옛날에 선생님이 pretty girl 하면 보통 예시로 다 소년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소년제가 이제 girl이란 단어를 쓰기 좀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예쁜 소녀로 누구를 예시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추천받겠습니다. 보자. pretty girl. 일반적으로 한정사, 명사 사이에 꾸미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지? 꾸미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as나 so나 how나 to 같은, as, so, how, to 같은 부사의 애들은 부사가 나올 때 있는데, 이 부사들은 하고 여기 강조하는 부사자리 있잖아요. very pretty girl. 원래 강조할 때는 부사가 요 자리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very pretty girl. 매우 예쁜 소녀 할 때 요 자리에 못 들어가는 부사들이야. 얘네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as가, so가, how가, to가 이 명사고 밖에, 명사고 앞에 위치합니다. 근데 명사가 앞에 위치하는데 얘들 부사잖아요. 이 부사는 하는 역할이 형용사 같은 애들을 강조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형용사를 끌고 나와버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예를 들어서 very는 요 자리 들어가지만 as 같은 애는 요 자리 들어간다고. as가 요 자리 들어갈 때 pretty가 이렇게 따라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very랑 다르게 as나 so나 how나 to가 나가면 as가 나오고 pretty가 딸려 나온다고. a girl 이렇게. 여기 있던 pretty가 이렇게 딸려 나와 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as나 so나 how나 to에 의해서. 알겠어? 그래서 어순이 되게 독특해지는 거야. as pretty a girl, so pretty a girl, how pretty a girl, too pretty a girl. 이런 식의 어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as pretty a girl, so pretty a girl, how pretty a girl, too pretty a girl. 이해됐어요? 요 네 개가 그렇다고요. 이해됐나요? 요거는 이거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역시 이거 지금 선생님 써드린 거 있죠? as pretty a girl, so pretty a girl, how pretty a girl, too pretty a girl. 이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반복하실 때 아무 의미도 없이 막 하시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뜻을 알려드릴게요. 뜻을.
여기에서 as는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란 뜻이에요. equally랑 같은 말이에요. equally. 똑같이 동등하게. 그 다음에 so는 아주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how는 얼마나란 뜻이고 to는 너무란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올 때는 사실 얘네들이 뒤에 무언가를 끌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말들이거든. 그래서 어떤 애들 끌고 나오냐면 이것도 써드릴게요. 얼마나 너무 얘네들이 나온 다음에 as 원급이잖아. as 원급이 나오면 뒤에는 as가 나온다고. so 원급이잖아. so 원급 뒤에는 대시 나오거나 그죠? to가 나와요. to 동사원이요. 이해돼서? to be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to be가. 이건 일단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일단 알아두세요. 이런 실수. 또 써야 돼. 너무.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는 뭐 의문문이 나옵니다. 의문문에 쓰이는 거니까 없고 to 같은 경우는 to 동사원이요. 그리고 to라고 하는 거 있지? 거기에 쓰입니다. 이래서 앞에 as 똑같이라는 뜻도 알아두셔야 돼요. 저 equally란 말을 하고 똑같은데 그 as가 없어지고 equally가 쓰이는 경우가 이번에 수능에 기출로 나왔었어. 알겠어? 수능에 기출로 나왔어. 그러니까 as의 뜻이 똑같이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equally 나왔을 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설을 쓰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근데 이거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as의 뜻이 똑같이고 equally랑 같은 말이니까 혹시 equally가 나오더라도 as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정리했어? as 프리레고, so 프리레고, how 프리레고, to 프리레고 외우셔야 돼. 보자. 그럼 배운 대로 한번 봅시다. Both these questions. these가 한정사죠? 그죠? 이 질문들 둘 다라는 뜻입니다. both는 둘일 때만 나오기 때문에 질문이 두 개인 거야. 이 질문이 두 개인 거죠? 이 질문들 둘 다. Both these questions. 두 번째, half her age. 그러면 그녀 나이의 절반이 되는 거죠. 그죠? half an hour. 그러면 30분이지. 그다음에 such a purely functional purpose. such a. 그죠? such a야. such a purely.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기능적인 목적입니다. 아주 순수하게 기능적인 목적이야. 한정사 보이죠? purely라는 건 부사잖아. 부사는 이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이 형용사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다 배운 거죠. 앞에 such만 더 붙은 거야. a purely functional purpose 앞에 such가 붙었다고. such a purely functional purpos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ow big a threat. 우리가 배운 건 이거죠. how big a threat. 이 부분이야. 이 부분. how big a threat. how big a threat.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얼마나 커다란 위협이지.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big, 하나의 big threat. 하나의 커다란 위협에서 나왔다고. 근데 big을 how가 끌고 나와서 how big a threat이 되는 거야. 알겠어? 끌고 나왔어도 얘는 무슨 구야? 명사구야. 이해됐어요? 명사구는 문장에서 뭘로 쓰인다고?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뭘로 쓰였을 것 같아?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뭘 것 같아요? 분석해볼까요? 샤오미가 주어야, is가 동사야, 얘가 보어야. to apple은 이제 부사어처럼 쓰였다 생각하세요. 샤오미가 얼마나 커다란 위협이냐? 얼마나 커다란 위협이니 샤오미가 애플에게 라는 뜻이에요. 샤오미 알지? 샤오미. 샤오미가 애플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협이냐는 얘기죠. 지금은 그냥 작은 위협이지만 앞으로 커지는 위험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삼성이나 뭐 LG 이런 회사들이 옛날에도 그 정도의 규모였냐? 아니었어. 지금의 샤오미보다도 못했었어요, 옛날에. 지금 발전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응?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삼성도 LG도 역사가 있으니까 커진 거죠. 됐나요? 이해 다 되지? 체크아웃 봅시다. 체크아웃에서 재밌는 거 한번 살펴볼게. 서치는 어순이 서치 다음에 명사구 어순, 서치 스몰 컬이 돼요. such a small car. 근데 얘랑 비슷한 의미로 so가 쓰이면 so small car이 됩니다. such a small car, 아주 작은 차. so small car, 아주 작은 차예요. 어순이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어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so가 맞냐, such가 맞냐를 묻는 문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문법 문제로. 특히 내신이라든지
뭐 공시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의외로 이런 거 잘 묻지는 않더라고요.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인 거 알아두세요. Such a small car, 아주 작은 차. So small a car, 아주 작은 차야. 공식을 외우지 말고 예시를 외워. 알겠어요? Why do you drive such a small car? 왜 당신은 그렇게 작은 차를 운전하십니까? 응?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누구한테 이런 질문할 수 있을까? 워런 버핏. 워런 버핏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아마 10위 안에 들 부자가 아닐까 싶은데 세계에서 워런 버핏이 빌 게이츠랑 막 삐까삐까하는 정도의 부자예요. 워런 버핏 알죠? 워런 버핏이 진짜 대단한 게 그 자기가 번 돈 대부분을 아마 그 99% 정도 막 이렇게 저거 할 거예요. 기부하고 아마 죽기 전에 기부할 것 같아요. 기부 많이 할 것 같고 그 워런 버핏이 대단한 게 뭐냐면 소형차 타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막 그 회장님이라고 하면 제일 비싼 차 타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워런 버핏은 소형차 타고 다닙니다.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만약에 뭐 30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 위치에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 30억 정도 되는 차를 모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하지만 소형차를 봅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야. 그 어려운 걸 해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차가 워런 버핏 차보다 커요. 그래서 난 중형차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워런 버핏은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만 소형차. 그리고 맥도날드 평생 이용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 맨날 쓴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Why do you drive such a small car? 워런 버핏에게 하고 싶은 그런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the interior noise. 내부 소음은 wasn't bad. 나쁘지 않았어요. For so small a car. 그렇게 작은 차에 있어서는 알겠어요? so는 뭐 아주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게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가 잘 맞네요. 그렇게 작은 차에게 있어서 나쁘진 않았다는 얘기죠. 내부의 소음 wasn't bad. 나쁘지 않았어요. For so small a car. 그렇게 작은 차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such a small car, so small a car 이라는 어순이에요. 그 다음에 as a pretty girl, as a pretty girl. 잘 봐봐. 이것도 pretty하고 어의 어순만 달라. 나머지 다 똑같아요. as a pretty girl, as a pretty girl. 뭐가 다르냐? as a pretty girl 할 때 이 as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as a pretty girl. 아까 원급 끌고 나올 때 as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사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릅니다. 품사가 다르면 무조건 뜻이 다른 거야. as a pretty girl의 전치사의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밖에 없어. 뭐뭐로서야. as pretty girl의 as는 부사니까 똑같이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응? 글씨 좀 예쁘게 써볼까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글씨 예쁘게 못 써요. 서예를 써야 되잖아 이게. 다시 그럼 서예를 한번 써봅시다. 이쁜가요? 속 터진다. 보자. 그냥 바꾼 거 로써도 물결도 서예처럼. 아니야. 다시 성스러운. 힘들어. 이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는 거야. 습관은 처음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공부하는 법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 절대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절대 공식을 예시에 넣어서 숙달하라고. 숙달. 알겠죠?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s a pretty girl은 해석이 예쁜 소녀로서야. 예쁜 소녀로서. 두 번째 as a pretty girl 똑같이 예쁜 소녀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쁜 소녀. Ruth is described as a pretty girl. Ruth는 묘사되어 설명되어 뭐로서? 예쁜 소녀로서. Ruth는 예쁘다고 설명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Ruth is described as a pretty girl. 두 번째, she was as pretty a girl as ever I saw. She was as pretty a girl. 그녀는 똑같이 예쁜 소녀였어. As I ever saw. As ever I saw. 내가 본 적 있었던 것만큼이에요. 원래 as 원급 as가 쓰이잖아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앞에 as는 뭐뭐 똑같이라는 뜻의 as라고 얘기했지 뒤에 as는 뭐뭐만큼이라는 뜻의 접속사예요. 원래 접속사에서 나와. 나중에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접속사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She was as pretty. 그러면 그녀는 똑같이 예쁜 소녀였어. As ever I saw. 내가 본 적이 있었던 만큼. 이게 직역과 의역이 상당히 달라 보이는 문장이야. 이 문장 중요해. 중요 표시하시고.
왜 중요하냐면 내가 본 적이 있었던 것만큼 똑같이 예쁜 소녀라는 얘기는 내가 본 적이 있었던 소녀를 싹 다 나열했을 때 그 내가 본 적이 있었던 소녀만큼 똑같이 예쁘다는 건 그중에 제일 예쁜 애랑 비교해도 얘가 그만큼 예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뭐 미모를 숫자로 표현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소녀들이 10, 20, 30, 40, 50부터 해가지고 100까지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녀가 내가 본 적이 있었던 소녀만큼 똑같이 예쁘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소녀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예쁜 소녀랑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제일 예쁜 소녀 100이라는 소녀잖아요. 그 100만큼 예쁜 소녀였다는 얘기는 사실 내가 본 애들 중에서 얘가 제일 예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내가 본 애들 중에 제일 예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영어에서는. She was as pretty as pretty a girl as ever I saw. 내가 본 적이 있었던 만큼 똑같이 예쁜 소녀였어. 그녀가 제일 예쁜 소녀였어. 사실 내가 본 적이 있었던 소녀에서 1부터 1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있었다고 하면 이 소녀가 100이었던 거야. 100의 소녀가 다른 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얘가 내가 본 적이 있었던 애 중에 얘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100이잖아. 비교했을 때 똑같이 예쁘다고. 얘가 제일 예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 안 돼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어요? 그 뉘앙스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지 이와 비슷한 것들 나와도 여러분 거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녀가 내가 본 적이 있었던 제일 예쁜 소녀였다는 얘기예요. 직역하면 내가 본 적이 있었던 것만큼 똑같이 예쁜 소녀였다. 됐나요? 봅시다. 16번. 이것도 지금 15번, 17번 숫자로 써있죠? 지금 우리 안 하는 거 많아요. 건너뛰는 것들. 일부러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다 해주면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연습 문제도 나중에 다 안 풀어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책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선생님이 안 합니다. To have your burden. To have your burden. 원래는 a heavy burden. 하나의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 하나의 무거운 짐에서 to가 나왔으니까 heavy가 끌려 앞으로 나왔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To have your burden. 뜻이 뭐라고? 너무 무거운 짐. 이거 숙달시키라고. To have your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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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가 나는 생기네. 그죠? To have your burden.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짐. 이해되십니까? 봅시다. 체크아웃. 우리가 명사고의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부사어, 동격이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부사어로 쓰이는 거하고 동격으로 쓰이는 게 흔한 예가 아니어서 체크아웃을 따로 빼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어로 쓰이는 건 보통 문두에 나올 때고 목적어는 타동사의 뒤, 전사의 뒤라고 그랬죠. 보어로 쓰이는 건 비동사의 뒤 또는 목적어의 뒤라고 그랬지. 부사어로 쓰인다는 것은 문장에서 빼도 되는 건데 보통 시간 같은 걸 나타내거나 뭐 횟수를 나타내거나 이럴 때 많이 쓰여요. 봅시다. this라든지 these라든지 last, every, one 등으로 시작하거나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가 this morning이잖아. in this morning이 아니에요. in this morning 틀려. 그냥 this morning 맞아. this morning. 그 다음에 요즘 그러면 in these days가 아니라 그냥 these days. 요즘에 these days. 지금 선생님이 쓴 거 말로 한 것도 그럼 써두시려면 써두세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죠? 뭐 these days. 그다음 last는 뭐 제일 흔한 말이 뭐 last Christmas. 응? 노래 제목으로 많이 나오잖아. Last Christmas. 그죠? 나는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Last Christmas. 알아? Last Christmas I give you my heart. 그 노래 알아요? 되게 오래된 팝송인데 야 이게 왜 캐롤이냐 이게? 왜 캐롤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아니 지난 크리스마스에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줬는데 you gave it away. 너 버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차인 거야. 대시에다 차인 얘기예요. 이게 왜 캐롤이야? 이해가 안 돼. 영어로 돼 있어서 캐롤이 되는 건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들어가니까 왜 우리도 보면 10월의 마지막 날에 맨날 나오는 노래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노래가 나와. 알겠어? 그리고 봄이 오면 맨날 벚꽃 피면 벚꽃 엔딩 나오잖아. 그것처럼 크리스마스 때니까는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크리스마스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했나 봐. 이게 캐롤로. 캐롤은 아니지. 예수님 탄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징글벨 이런 게 캐롤이지. 그렇지 않아요? 대시에다 차였다가 무슨 캐롤. 나중에 들어보세요. 노래는 좋아요. 노래는 좋아.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최근에 크리스마스 지났거든요. 크리스마스. 아들려서 그러더라고. 아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 그죠? 궁금해할 만은 한 거야. 아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왜 애들이 선물을 받는 거지? 이것도 좀 궁금할 수 있어. 우리 애는 그걸 궁금해하더라고. 근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건 왜 커플들이 만나죠?
모태솔로들 이상하지 않니? 이해가 안 되잖아. 봅시다. 레스 크리스마스에서 딴 데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every morning 맨 아침 every day 붙어버리고 그죠? every 뭐 summer 이렇게 됐을 때 every고요. one afternoon 어느 날 오후에 이런 표현들이 쓰이면 부사어로 쓰인다고. 또는 way가 들어간 명사고는 부사어로 쓰일 수 있어. 그냥 his way 그러면 그의 방식으로가 됩니다. 그의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방식으로가 될 수도 있어. 이해됐어요? She cooked it. 그녀는 그것을 요리했다. Her way. 그녀의 방식으로. 이게 가능해.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부사어로, 명사구가 부사어로 쓰이는 예시들입니다. 예문 다 써있네. 괜히 했네. year, 1년에, her way, 그녀의 방식으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last night, 지난밤에, every Monday, 매주 월요일 날, the moment 주어 동사, 이거 봐봐. 잘 보세요. the moment 다음에는 원래 대시나 whe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였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구조에서 대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 구조는 앞에 있는 moment를 꾸며주는 관계부사절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꾸밈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가 뭐야? 한정사, 명사, 꾸미는 말로 이루어진 하나의 명사구거든. 근데 이 명사구가 맨날 뭘로 쓰이냐면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여.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으로. 알겠어요? 부사어로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 대시 빠진 경우에 the momen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부사어로 쓰이는데 뭐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와? 주어 동사는 절이야? 그럼 얘가 뭘로 보이는 착각에 빠지냐? 접속사로 보이는 착각에 빠져. 그래서 the moment가 부사절의 접속사로 나오기도 해요. 이거랑 똑같은 게 every time이야. 뭐뭐 할 때마다 할 때 every time 주어 동사잖아. 이 중간에 대시 빠진 거거든. every time that 주어 동사인데 대시 빠졌어요. every time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다고. 뭐라고? every time이 접속사라고. 하지만 원래는 every time 주어 동사 하나의 명사구에서 나온 거야. 알겠어? 어이씨. something을 그때 something을 배우면서 와 뒤에서 꾸미는 이유를 알았는데 이제 이것도 알겠지. 명사구는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사절의 접속사로다가 막 표현이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문 봅시다. I haven't spoken to anyone all day. all day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말 못해서 아무한테도 all day 하루 왼종일. 그죠? 가끔 재수학원 같은데 남녀 대화가 금지된 곳은 많지만 동성끼리 대화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봐주는데 아예 아무랑도 못 대화하게 하는 곳들도 있대요. 애들 미칩니다. 미칩니다 진짜로. 너무하지. 인간은 표현을 하고 그죠? 남의 생각을 듣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도 밥 먹는 것처럼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는 욕망인 것 같은데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막 미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The number of 아까 배운 거네요. 뭐뭐의 숫자죠. Business failures 사업의 실패의 숫자가 rose 일어나듯 증가했대. steeply 급격하게 증가했대. last year 작년에. 핵심 명사 number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과거에는 s나 es 안 붙으니까 그냥 rose지만 사업 실패의 숫자는 증가했다. 급격히 작년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have never actually cooked it her way. 나는 결코 실제로 그것을 요리하지 않았어. 그녀의 방식으로죠. 그녀의 방식으로라는 부사어로 쓰이는 겁니다. 지금 다 하는 역할이 문장 속에서 부사어. 얘도 부사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명사 구가 뭐로 쓰일 수 있다?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격으로 쓰이면 보겠습니다. 동격은 명사구, 컴마 명사구 구조에서 두 번째 명사구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명사구를 동격이라고 하는데 이 동격도 나중에 배울 거야. 관계사절이 줄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뒤에 있는 애가 얘를 보충 설명해줘요. 앞에 있는 애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동격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고. 두 번째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로 보충 설명하는 동격이 된다. 보자. Albert Einstein.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대부분 알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One of the greatest problem solvers of all time.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문제 해결자들 중 한 명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한 명이에요. 원모 중에 한 명인데 가장 위대한 문제 해결자들 중 한 명이야. 전 시대에. 됐나요?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뭐 하는 겁니까? 보충 설명해 주고 있잖아. 이게 동격의 역할이라고요.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If I were given, 내가 받는다면
좀 어렵게 설명하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다면, 받았다면이 아니야. 받는다면이야. 가정법은 중요한 게 시제예요. 가정법의 시제가 과거면 해석을 현재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f I were given, 내가 받았다면이 아니라 내가 받는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돼. 이게 돼? 이거 나중에 우리 고구마에서 이거 설명할 겁니다. 내가 받는다면 1 hour, 1시간을 받는다면 to save the planet, 행성을 구하라고 1시간을 받는다면 I would spend, 역시 would를 썼지만 해석은 will처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쓸 것이다. 95 minutes. 아니, 95 거꾸로 읽었어. 59 minutes. 선생님이 가끔 숫자 뒤집어 읽는 습관이 좀 있어서 전화 옛날에 걸 때도 항상 가운데 두 자리를 뒤집어 읽었어. 뒤집어 읽었어. 나 그거 얘기했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내 수능에서 하나 틀렸다니까. 선생님은 수능 세대야. 왜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야? 수능 세대예요. 수능에서 내가 뭘 틀리냐면 심경 문제를 틀려. 심경 문제 하나를 틀렸다고. 아니, 그런 사람들 진짜 있을 거예요, 있기는. 그죠? 나 같은 사람들. 많지는 않겠죠. 흔하지 않은 일이야. 어려운 유형을 틀리겠지 심경을 틀리겠어요? 그럼 내가 그 심경을 몰랐을까? 아니야. 선생님 EQ 발달돼 있어. 나 되게 심경 잘 이해했어요. 막 배가 난파되는 상황에서의 선원들의 심경이야. 너무 이해 공감 잘 되잖아. 근데 정답이 없었어. 선지에 정답이 없었어. 뭐 여러 이상한 정답 있었고 sacred라는 단어가 있었어. sacred. sacred. 성스러운. 아니 배가 난파되는데 뭐가 성스러워. 말도 안 되니까 지워버렸지. 그리고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 문제 잘못 만들었네. 건방진 거죠. 겸손해야 될 사람은. 문제 잘못 만들었네. 신문에 나겠네. 정답 없어. 와, 그 당시에 내가 이걸 보고 나서 정답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어. 그래서 아무나 찍고 나왔어. 집에 와서 봤더니 sacred가 아니라 scared인 거 있지. 와, 내 이때 진짜 받은 충격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겸손하자. 그때 겸손을 배웠어요. 알겠어? 이거 지금 뒤집어 읽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이 고질병 같은 거야. 하버드대에 어떤 교수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길래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이름을 딴 증상인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Spend 59 minutes, 59분을 보낼 것이다. Defin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정의하는데, 문제 정의하는데 59분 보낼 것이고, and 1 minute, 1분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내용도 좋네요. 이 동격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됐어요. 오늘 배운 거 리뷰 갑니다. 오늘 배운 거는 kind of many kinds of 이런 거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흔히 이 명사가 핵심 명사처럼 생각하지만 영어에서 핵심 명사는 얘들이죠. 얘들이 핵심 명사인데 해석을 할 때는 얘가 핵심 명사가 아니라 얘가 핵심 명사인 것처럼 쭉 밀고 나가서 해석하는 게 좋다. A kind of 일종의 뭐뭐, many kinds of 많은 종류의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관계없지만 우리가 a number of 하고 the number of로 배웠어요. 명사구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서 여기서 배웠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a number of는 한정사이기 때문에 여러란 뜻이고 뒤에 있는 명사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얘가 핵심 명사가 된다고 했죠. 그죠? the number of 뒤에서 명사가 나오죠. 둘 다 복수 명사야. 명사 나오지만 여기서 핵심 명사는 누구다? 얘가 핵심 명사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고 여러 뭐뭐 복수동사가 나와야 되는 동사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쓰인다? 단수동사 나와야 된다. 왜? 넘버의 핵심 명사이기 때문에 뭐뭐의 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뭐 배웠냐면 독특한 구조의 명사구를 배웠습니다. all이나 both 쓰일 때 그죠? 그거 선생님 그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all my parents 그죠? 한정사 앞에 all이 쓰이고 both these questions 이 질문 둘 다들 그 다음에 뭐 배웠지? have on hour 30분 한정사 앞에서 have가 쓰이고요. such a pretty girl 아주 예쁜 소녀 배웠죠? 이거랑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so pretty
girl. 그다음에 as, to, how 이렇게 쓰인다고 그랬죠? So pretty girl, as pretty girl, to pretty girl, how pretty girl. So pretty girl 뭐 그렇게 예쁜 소녀, 아주 예쁜 소녀가 되고 as pretty girl 똑같이 예쁜 소녀, to pretty girl 너무 예쁜 소녀, 지나치게 예쁜 소녀, how pretty girl 얼마나 예쁜 소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배웠냐면 as a pretty girl 이때 as는 전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as a pretty girl 이 두 가지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as a pretty girl은 예쁜 소녀로서란 뜻이고요. as a pretty girl은 똑같이 예쁜 소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뭐 배웠냐면 명사구의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뭘로도 쓰일 수 있다? 동격으로 쓰일 수도 있다. 동격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구를 뭐 해준다? 보충 설명해준다. 부사어로 쓰이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러면 these days 그죠?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어느 날 오후에 one afternoon 그죠? 미래 언젠가 someday someone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막 나오네요. someday 그죠? 그 다음에 하루에가 a day 그의 방식으로 his way 그죠? 뭐뭐 하자마자 the moment 주어 동사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주어 동사 이런 것들 다 명사구 형태를 갖지만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어로 쓰이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봅시다. 숙제입니다. 오늘 배운 개념 5번 이해하면서 읽어주세요. 5번 이해하면서 읽는 거야. 알겠죠? 이해하면서 읽어. 핵심은 숙달이야. 그리고 5번 읽을 때 한 번에 문장 한 번, 예문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을 때 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안 다뤄진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책에서 영작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프랙티스 같은 것들 선생님이 안 한 것들 많거든요. 그것들을 다 여러분 스스로 다루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연습 문제 풀어 오시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습 문제 풀고 먼저 그 뒤에 해설지를 보면서 스스로 분석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필요한 것 뽑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뒤에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든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연습 문제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시면 나중에 그 새로운 강의 뜨면 바로 이렇게 알람 같은 게 옵니다. 아시겠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